20평대 주방치고는 역대급으로 디테일이 살아있는 현장이 아닐까 싶어. 그런데 예산적인 면에서 라인 조명이나 마그네틱 조명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것처럼 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아. 오늘 소개할 현장은 29평짜리 투베이 구조 아파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3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야. 30년 차 아파트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테리어를 하는 시기면서 또 구조적인 불만이 가장 많은 타입 중 하나지. 여기도 기존 레이아웃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한 부분이 있어서 투베이 구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면 좋을 만한 현장이라고 생각해. 특히 신혼부부들에게는 이런 구축 아파트를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해서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그럼 섹션별로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볼까? 현관은 우리가 자주 하던 형식의 현관인데, 다만 여기는 조금 더 부드러운 톤의 매너로 마감을 지었어. 투베이 구조는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거실을 마주하는 구조야. 아무래도 사생활 보호가 취약하다는 것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지. 거기에 계단식 구조는 앞집과 마주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가벽과 중문을 통해 소음 차단과 단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문이 거의 필수적이야. 요즘 3베이, 4베이 구조는 현관에서 들어오면 거실로 가는 길이 꺾여 있기 때문에 확실히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더 이득이 있는데, 2베이 구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가벽을 세워주고 있어. 여기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중문의 유리를 패브릭으로 처리해서 더욱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계를 했다라는 점이야. 그리고 요즘 현관이 너무 좁아지는 걸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 공간은 벤치로 마감을 했고 어울리는 필름으로 마감을 했어. 그리고 1200각에 600각 타일을 사용해서 답답한 느낌을 최대한 주지 않도록 시공했지. 그리고 요즘 신축에는 다 있는 일괄소등 스위치가 구축 아파트에는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축 아파트 전기를 설계할 때 꼭 일괄소등 부분을 신경 쓰는 편이야. 이게 있고 없고 삶의 질이 많이 좌우되는 편이거든. 자, 이제 드레스룸을 살펴볼 건데, 많은 사람들이 드레스룸을 워너비로 꼽는 경우가 있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상과 액세서리를 좀 더 특별하게 보관하고 싶은 욕구? 그래서 한쪽은 유리장으로 조금 더 특별한 느낌을 구현했고, 드레스룸 자체의 전체적인 톤을 어두운 톤으로 맞추면서 다른 공간과는 분리된 느낌을 주었어. 여기 거울이 사실 이 집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야. 원래는 주방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 발코니를 드레스룸과 연결시켜서 세탁 후 바로 정리해서 넣을 수 있는 동선을 고려했고,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과 먼 곳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배치시켜서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레이아웃을 짜게 되었지. 기존에 있던 전창을 없애고 거울로 바꾸면서 분리감을 주면서도 바로 세탁실과 연결되는 구조를 디자인했어. 그리고 세탁실에는 초벌 빨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봤어. 보통 40, 50평대 이상에서 있는 형태인데, 여기에서도 럭셔리한 나만의 드레스룸을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만들어드렸지. 여기 천장에 있는 장을 열어보면 옷걸이들을 걸어서 말릴 수 있는 옷걸이 형태의 서랍도 설치를 했어. 진짜 작은 공간 하나라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다는 디테일적인 요소들이 많지. 큰 평형에서 적용해 볼 수 있던 디자인을 29평 아파트에서 해볼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울 뿐이야. 이런 부분들은 고객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고객님께서 니즈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셨고, 또 그걸 구체화해내는 게 우리 인테리어 업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여기 주방은 실물로 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여기 주방 폭이 진짜 좁거든. 어떻게 해도 답이 없었어. 그래서 아일랜드를 길게 세로로 놓자는 제안을 드렸어. 이 레이아웃의 가장 큰 장점은 주방이 결코 좁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보통 투베이 구조라도 가로 길이가 3000 정도 이상 되면은 넓어 보이는 편인데, 여기는 가로가 2500밖에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을 했고, 한쪽 벽은 스텝도어를 설치하기 위해 목공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동선과 실용성을 고민해서 설치했던 현장이야. 근데 여기 현장에 다른 디자이너 동료들이 와서 한 말이, 오, 여기 주방 넓다, 이게 2500이라고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지. 그만큼 탁 트인 뷰와 긴 아일랜드가 주는 힘이 있다는 것 같아. 3000 사이즈에 이르는 아일랜드가 주는 주방 느낌은 40평대 못지않는 주방 느낌을 주는 편이지. 내가 상담하면서 항상 얘기하거든. 다른 건 몰라도 아일랜드는 거거익선이라고. 아일랜드는 트렌드에 맞게 일체형 쿡탑을 활용해서 공간의 확장성을 더욱 돋보이게 했지. 그리고 이 주방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요소 중 하나가 키 큰 장 밑에 있는 간접 조명이야. 보통은 라인 조명 또는 마그네틱 조명 등 매립되는 조명을 활용하는 게 평천장이 주는 탁 트인 시야를 줘서 선호하는 편이거든. 그런데 예산적인 면에서 라인 조명이나 마그네틱 조명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것처럼 간접 조명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아. 전체적인 뷰가 한층 더 풍부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 키 큰 장의 구성 또한 동선을 고려해서 냉장고장이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가전을 양쪽에 배치했어. 20평대 주방치고는 역대급으로 디테일이 살아있는 현장이 아닐까 싶어.
여기는 서재방이야. 남편분이 집에서 작업을 할 때 쓰고 싶다고 하셔서 제작을 했던 부분인데, 원래 일자 책상으로 제안해 드렸는데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싶다고 하셔서 기역자로 구성해서 책상을 제작해 드렸어. 우리가 자주 쓰는 가구 색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샌드 그레이, 한 가지는 이 포그 그레이 색상이야. 쨍한 화이트 색상 대비 황변 현상이 덜 생긴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 그리고 파란색 파장 색상보다는 노란색 파장 색상이 안정감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공간 구성을 조금 더 편안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색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또한 전체적인 톤을 포그 그레이 색상의 모노톤으로 가게 되면은 집중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색상을 활용했지. 이 방은 아이가 생기면 바로 침대를 놓고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북박이장과 책상의 레이아웃을 최대한 간소화했어. 거실부에는 많은 힘을 주었다기보다는 고객님의 기호에 맞는 공간을 설계했어. 와인을 좋아하시는 고객님을 위해 와인셀러에 맞게 홈바 느낌의 장을 짜드렸고, 공용부 중에 거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데 그냥 단조로운 벽면은 식상하고 또 반매림을 결정했기 때문에 포인트를 어떻게 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 요즘 벌레바지 없는 시공 다들 좋아하잖아. 그래서 포인트를 줄 겸 벌레바지도 없어도 되는 마감을 생각하다 타일로 벽면을 포인트로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 사실 벌레바지 없는 시공은 필름 또는 도장으로 많이 마감을 하는 편인데, 여기에서는 과감하게 다른 실크 벽지에 비해 더 도톰한 느낌의 디아망 벽지를 활용했고 벌레바지 없이 마감을 했어. 그리고 이건 팁인데, 벽면 도배지와 천장 도배지를 같은 톤으로 하면은 조금 더 깔끔한 공용부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알고 넘어가면 좋아. 그리고 실용성은 좋지만 예쁘지 않은 터닝 도어는 가구 도어로 가려줌으로써 거실 자체 공간의 완결성을 높여주었지. 항상 강조해온 선 정리를 어떻게 하면 더 가성비 있게 해볼까 하다가 시도했던 방법인데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 지금은 없지만 여기 식탁이 들어올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 현장의 욕실의 특징은 얇은 조적 파티션이야. 유리 파티션은 지저분한 얼룩이 잘 보이고 청소도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조적 파티션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조적 파티션은 바로 차지하는 공간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 더군다나 여기는 욕실이 좁기도 해서 각 파이프를 활용해서 조적 파티션과 조적 세면대를 동시에 구현한 현장이야. 워너비인 조적 파티션을 하고 싶다면 여기 현장의 디테일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타일로 만든 선반까지 최대한 이질감이 드는 자재를 배제하고 만들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표현한 욕실이야. 또한 세면 공간을 건식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하셔서 샤워부스 쪽 타일의 높이를 단내림해서 낮췄어. 세면대를 건식으로 하면 곰팡이나 물때가 잘 안 생겨서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슬리퍼를 안 신어도 된다는 게 은근히 편리해가지고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종종 있거든. 그리고 내가 항상 체크하는 부분, 욕실에 들어가는 간접 조명이야. 작은 부분이지만 같은 공간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드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꼭 넣는 걸 추천해. 자, 마스터룸을 한번 살펴볼게. 여기 현장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안방 욕실이 없다는 점이야. 욕실이 없는 대신에 조금 더 프라이빗하고 예쁜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했어. 침대 헤드 부분의 디자인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전에 핸드폰 보다가 잠드는 경우 있잖아. 그래서 각자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와 스위치를 융스위치로 표현해 드렸어. 헤드의 마감은 솔리드한 느낌의 필름을 활용해서 심플하면서도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는데, 독서등 보이지? 이 독서등이 브라운 계열의 헤어라인 제품이라 가장 비슷한 느낌의 필름으로 마감을 했어. 한 공간 안에 가급적 3가지 톤 이상의 색상을 사용하지 않고 톤들끼리 어울리는 자재들을 사용해야 자연스럽기 때문이지. 북박이장과 화장대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침대 헤드를 제작하면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위치에 북박이장을 제작했고, 화장대 수납 공간을 늘리기 위해 상부를 거울장으로 만들었어.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잡은 설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기존 현장에서는 2인치 매입등을 사용할 때 날개가 얇으면서 움푹 들어간 슬림테를 사용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천장과 천고 사이가 특히 너무 좁아서 코브 조명을 사용했어.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디자인의 디테일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지금까지 신혼부부집 인테리어 현장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구석구석 디자인적인 요소와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가성비 높은 현장이라고 생각되는 곳이야.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세밀하게 신경 쓰면 조금 더 아늑한 공간, 편안한 공간, 그리고 내 라이프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공간을 설계할 수 있어. 특히 신혼부부가 많은 상담을 하러 오시는데 보통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우리가 최대한 많은 레퍼런스 자료들을 들고 상담하면서 찾아드리는 경우가 많거든. 자,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상담 링크 댓글에 남겨두고 있으니까 신청하고 방문해줘.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그리고 더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 꼭 남겨줘. 자, 그럼 이만 마칠게. 안녕.